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로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마알루미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루미늄 하면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보시면 알루미늄 쿠킹 호일 같이 그 은박으로 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알루미늄이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산업재로서도 2차전지 쪽에 알루미늄 박이라고 해가지고 구리 박 같은 아주 얇은 막으로 된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이제 아변 부분이 주요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아변 쪽에 이제 이 알루미늄 박을 제조하는데 이쪽 매출이 62.43%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고, 또 가공 쪽 해가지고 이제 우리 포장지 알루미늄 은빛으로 된 그 포장지들인데 그런 쪽이 24.87%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전자 부품에도 이 알루미늄이 사용되는데 거기가 한 매출의 12.7%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이 아변 쪽에 리튬 이온 배터리 쪽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포일, 즉 알루미늄 박, 이게 수요가 좀 많은 편인데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LIB 그 리튬 이온 배터리의 양극 집점체로 사용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요 부분가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시기에는 아시겠지만 이 알루미늄 박, 아주 얇은 알루미늄 박을 만드는 게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또 특히 2차전지 쪽에 사용되고 있는 알루미늄 박은 LG 에너지솔루션과 장기 계약을 맺고 2030년까지 공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알루미늄 박을 일정한 고른 그 밀도를 갖고 이 만들 수 있는 것도 기술력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 시장에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그런 진입 장벽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영업 손실이 그 대신 이제 이 알루미늄 가격이 급격하게 올해 올랐기 때문에 그 비용이 고스란히 이 영업 손실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영업 손실이 한 12억 정도 발생하고 있고 반기 순손실도 2억 9천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회사는 일본 동양알루미늄이 최대 주주로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인 임원들, 여기에 일하고 있는 임원들과 특수관계인들 포함하면 지분율이 거의 한 58%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최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들 포함해서 이런 거고요. 특히나 LG 에너지솔루션하고 도요타 쪽 이게 지분이 한 10.2%씩 각각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지분들은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유동 주식이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잠겨버리는 물량이죠. 그래서 최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약 58%의 지분을 갖고 있고, 개인 투자가들은 약 4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40%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사마알루미늄이 시장에서 이제 그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게 사마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다른 알루미늄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알루미늄 가격이 지금 급격하게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로 오르고 구리 가격은 더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 인공지능 AI 센터를 만들면서 여기에 필요한 전력망을 새로 만들면서 구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런 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값싼 이 구리 제품 때문에 그 미국 내 이러한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비철금속 쪽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여기다가 막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중국산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는 이제 376%의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거의 그 미국으로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내에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됐죠. 왜냐면 이런 2차전지 쪽, 그러니까 이런 그 비철금속들을 한번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공장의 전기가 끊어질 때까지 계속 생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가 쌓여버리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중국이 이러다 보니 이제 이런 이 알루미늄 박이나 이런 알루미늄 제품들을 전 세계 시장에다가 헐값으로 덤핑으로 이제 갖다 파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중국 업체들도 이 대량 생산 때문에 이제 과잉 생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이 알루미늄을 처리할 수 있는 내수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이 중국 내의 전력망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구리 대신에 알루미늄을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알루미늄에 대한 인위적인 수요가 늘게 되고 이러한 알루미늄이 지금 중국산 저가의 알루미늄이 세계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해외 시장에 쏟아내던 이런 알루미늄이 줄어들면서 한국 이 사마알루미늄을 포함해서 한국 그 알루미늄 관련된 업체들은 반사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2차 전지 쪽에 사용되고 있는 이런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는 이 IRA법이라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중국산 원재료 또는 중국산 소재를 줄이는 것만큼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한국산 알루미늄 박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그러니까 구리 값이 오르고 그 구리 값에 오른 것 때문에도 이 알루미늄이 이런 구리를 대신해서 중국의 전력망에 수요가 늘면서 이런 알루미늄도 또 수요가 늘고 그러면서 가격이 좀 동반해서 오르는 측면이 있지만 구리보다는 알루미늄이 훨씬 더 싼 가격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 내에서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량을 늘리면서 이 저가의 중국산 알루미늄이 세계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사마 알루미늄에게는 오히려 또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도 사마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다른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실적 호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지금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지난해 10월 17일 날 15만 8,9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가격은 한 5만 8천원대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그 알루미늄 가격이 그만큼 이제 하락을 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전반적으로 이 알루미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산량이나 이게 중국에서 값싼 알루미늄을 많이 쏟아내면서 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죠. 하지만 이 중국산 저가의 알루미늄이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이제 알루미늄이 제값을 받고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기회가 됐고 특히나 이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 사용되는데 2차 전지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 캐짐 현상 때문에 수요가 줄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알루미늄 박에 대한 수요도 좀 그 상반기에는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었고 특히나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면서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적자를 앞에서 보셨듯이 적자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향후는 이제 이런 알루미늄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이 판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이 알루미늄은 그러니까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실적 호전 가능성을 그 어느 때나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미중 무역 전쟁에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사마알루미늄에게는 반사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게 보시면 사마알루미늄은 이제 곧 이 주가를 회복시켜주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의 장기 우상향을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